자, 시작합시다. 미분이에요. 자, 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거는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미분이라는 건 변화하는 걸 관찰하는 겁니다. 변화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세한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관찰을 어떤 식으로 하겠냐라는 거고, 그 관찰하는 방법을 극한을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라는 게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생겼는데, 여기를 우리가 이 점과 이 점을 알고 있고 그 중간 과정을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이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점이 있었는데 이 점이 있었어? 그럼 이렇게 움직였나 봐.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점을 알고 있는데 또 이 점을 알고 있네 내가? 그럼 이렇게 변했나 보다. 그 다음 이 점을 알고 있네? 이렇게 변했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가 변화하는 과정을 예측할 수 있게 돼요. 그죠? 몇 개의 그래프 점들을 알고 있으면. 그런데 이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이 그래프는 정확한 그래프는 아닐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러면 이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왠지 조금 더 자세해 보인다. 하지만 나는 더 자세하길 원해.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점들을 찾아가는 거죠. 여기. 그래서 그래프를 점들을 이어보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될 거고, 훨씬 더 자세해 보인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많은 점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계속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을 좁혀나갈수록 원래 그래프와의 오차는 계속 줄어들지 않겠니?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프라는 건 무수히 많은 점들을 찍다 보면은 선처럼 연결이 돼서 그래프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을 자세하게 관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자세하게 관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준이 필요해진 거고, 그래서 그 기준은 두 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자세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개의 점을 기준으로 이 두 점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 라는 건데, 우리는 이 상황을 모른다고 가정을 했다면 두 점을 알고 있을 때는 두 점을 선분으로 잇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점을 선분으로 잇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자 라는 거고, 우리는 이거를 보고 기울기 라고 1차 함수를 배울 때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럼 이 기울기라는 게 변화를 설명하는 거고, 얼마나 변화하니?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걸 우리는 변화율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어떤 식으로 변화하니? 얼마나 변화하니?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하려면 변화율이라고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우리는 평균이라는 글자를 써놓기로 했는데, 평균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대충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적당한 숫자, 대충, 적당한, 이해할 만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이 그래프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두 점으로 적당한 모양을 만들어 보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적당한 그래프를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오차가 생기겠죠.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래서 적당하긴 한데 오차가 있으니까 정확하진 않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괜찮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을 좀 좁혀볼까? 라고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을 좁혀서 또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만들어 보니까 처음보다는 오차가 많이 준다라는 거죠. 처음보다는 오차가 많이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 생각을 한 겁니다. 가깝게 하면 할수록 점점 줄어드니까 이게 분명히 더 가까이 있으면은 더 많이 줄어들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얘를 충분히 아주 많이 가까이 아주 가까이 가까이 희냐? 이냐? 아시 아주 가까이 보낸다 라고 하면은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제 아주 찰나 시간으로 따지면 그죠?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변화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주 짧은 시간 사이의 간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순간 변화율이 미분계수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순간 변화율을 아주 짧은 시간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주 짧은 시간은 뭐 시간으로 따지면 진짜 완전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의 변화에 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극한을 끌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A, Y는 fx, A, F, A라고 할게요. 여기를 B, F, B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점을 우리가 이어주면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구할 수 있다고 했고 평균 변화율은 그냥 기울기예요. 알겠죠?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이런 느낌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B라는 점을 이쪽으로 쭉 당겨 올 거예요. 알겠죠? 쭉 당겨 올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이에 붙어 있을 때 이 부분을 확대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런 느낌이 거의 이런 느낌이 될 거고 여기에 A, F, A가 있고 아주 가까이 붙어가 이게 엄청나게 가까운 상태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B, F, B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주 많이 가까이 붙어 있어도 이 두 점으로 만든 평균 변화율은 똑같이 이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 모양, 어차피 이 모양일 거예요. B가 아주 가까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재고. 괜찮을까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X 사이의 간격이 여기는 A고 여기 B. X 사이의 간격이 아주 좁아지겠죠? 괜찮습니까? Y 사이의 간격도 아주 좁아질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값이 점점 B가 A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얼마 안 나서 0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B가 A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값은 0이 될 거다, 분모. 괜찮습니까? B가 A로 다가갈수록 FB가 FA랑 같아질 테니까 분자도 0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 계수를 구하려면 적어도 분모는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형태여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가 0으로 가는 극한값 계산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전부 다 미분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분을 배우면 앞에 있는 극한 문제가 갑자기 좀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미분으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겁니다. 리미트를 갖다 붙여볼까? 이렇게. 자, 이 리미트라는 기호가 붙는 순간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b라는 값이 계속 a로 다가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b가 계속 a로 다가가게 돼요. 엄청나게 가까이 붙였는데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더 가까이. 괜찮죠? 그래서 또 현미경으로 이제 확대해서 더 가까이. 그러면 멀리서 보면 a와 b는 거의 같은 점처럼 보일 거예요. 괜찮습니까? 거의 하나의 점처럼 보이게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점에서 요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선의 형태로. 괜찮습니까? 그러면 마치 엄청나게 확대를 하면은 거의 이 그래프에서 A라는 점이 있고 이 점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점인데 그 점 두 개로 만든 그 선분을 쭉 늘려놓으면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여기 입장으로는 여기 A가 있고 여기 B 있고 이렇게 좀 크죠? 이걸 늘려놓은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여기로 따지면 이제 이렇게 늘려놓은 형태. 괜찮을까요? 여기서도 너무 작아서 안 보이니까. 괜찮나요? 두 점이 겹쳐져서 너무 작아서 안 보이니까 그걸 좀 보이라고 쭉 늘어뜨려 놓은 형태가 이런 느낌이겠죠. 괜찮습니까?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생긴 게 접선처럼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긴 게 접선처럼 보이지 않니? 요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요거는 접선의 기울기랑 비슷하겠는데? 라고 시각적으로, 기하학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나는 그냥 자세하게 관찰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작아서 변화가 잘 안 보여. 그래서 좀 잘 보이라고 쭉 늘어뜨려 보니까 이게 뭐야? 직선처럼 보이잖아? 그래, 직선을 맞겠어. 선분을 늘어뜨렸으니까. 그지? 선분을 늘어뜨렸으니까 직선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걸 보니까 이거 뭐예요? 접선이랑 뭐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미분계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접선의 기울기와 동급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거는 의미, 이거는 생긴 거. 됐나요? 다시 한 번 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작을 평균 변화율부터 해야 돼요. 절대로 외우면 안 됩니다. 알겠죠? 생긴 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외워서 푸는 학생은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미분부터는 외워서 풀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알겠죠? 상황을 무조건 이해해야 됩니다. 괜찮죠? 무조건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그걸 그래프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평균 변화율에서 시작을 하고 거기서 순간 변화율을 찾아간다. 를 찾아갈 겁니다. 여기가 괜찮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y는 x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다고 할게요. 됐죠? 나는 2,4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습니다.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2,4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2,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그어질 거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m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y는
m에 x-2 플러스 4라는 접선의 식을 만들어 놓고 이 직선은 2차 함수와 교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의 해가 하나여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y 대신에 대입했어요. 그러면 mx-2m 플러스 4 전개했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이거를 넘겨서 x의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2m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데, 여기까지 괜찮죠? 이걸 만족하는 x값이 한 개여야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별식이 0이어야 한다. 판별식을 쓰면 m제곱 마이너스 4에 2m 마이너스 4.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6은 0, m 마이너스 4의 제곱은 0, m 값은 4. 괜찮습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m자리에다 4를 집어넣으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미분을 방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미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에 2,4라는 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변화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위치에 아무데나 한 군데를 잡아줍니다. x, fx, x의 제곱이라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 좀 그래프를 확대할게. 이 그래프를 확대하면 대략 또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2,4가 있고 여기에 x의 제곱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았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평균 변화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점이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멘트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평균 변화율은 점 두 개로부터 시작한다. 괜찮죠? 점 두 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나 문자로 잡아준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평균 변화율을 만든다는 건 기울기를 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오차가 있네? 원래 그래프와 내가 만든 이 변화율은 오차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냐면 x를 2에 가깝게 보낼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x를 이쪽으로 가깝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x를 이쪽으로 가까이 보내면 2에 아주 가까이에 붙어서 똑같이 평균 변화율을 만들겠죠. 그게 뭐였냐면 똑같이 어차피 이겁니다. 괜찮나요? 근데 난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완전 가까이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써주는 거죠. 괜찮나요? 이렇게 극한을 보내게 되면 그냥 가까이 붙어서 멈춰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가까이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니까 어떻다? 두 점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라는 거죠. 두 점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가까이 붙어 있는 건데 나는 그게 보기가 힘드니까 그 두 점으로 이어져 있는 그 선문을 쭉 늘려뜨려서 보면 여기서 접선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겠냐 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해보면 접선의 기울기 4가 나온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끝났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4가 나왔으니까. 자, 2,4를 지나고 접선의 기울기가 4니까 그냥 이 직선식 만들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행동 안 해도 되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관찰하는 순간 그게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질 것 같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세하게 관찰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에서 순간 변화율로 넘어가는 이걸 이용하면은 접선의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고 쉽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세한 관찰을 하는 건데 어떤 걸 관찰하는 거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미분이 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 세상에 존재하는 그렇게 강물이 흘러간다든지 아니면 니네가 뭐 키가 큰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모두 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주식이 변한다 라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변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분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변화하는 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방금 전에 그렸던 것처럼 그래프를 이거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지 출렁출렁.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가 출렁출렁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예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공부를 오늘 했어. 오늘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완전 이번 시험 뭐 100점 받겠지? 이번 중간고사 100점 받겠지? 이런 것들은 예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 공부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막 실력이 막 펌핑 돼가지고 이번 중간고사에 만점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꾸준히 열심히 해야지 그런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UFO가 왔는데 UFO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 뭐 비행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비행기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직선으로 가다가 곡선으로 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UFO의 움직임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바로 움직이고 바로 움직이고 약간 번개의 움직임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배웠잖아. 그래서 UFO의 움직임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미지의 영역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순간이동을 한다. 세상에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순간이동을 한다라는 건 내가 여기 있는데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그럴 수는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로 그걸 따져본다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일단 연속이 아닌 거 이런 것들은 미분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연속이 안 된다는 건 그래프가 가다가 순간이동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여기 그래프 위에 점이 하나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죠. 극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점이 움직이는 거라고 그래프를 따라서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프를 따라서 이 점이 랄랄랄라 가는데 갑자기 순간이동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미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속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괜찮습니까? 연속이 아니라면 애초에 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거냐면 첨점이라는 건데 첨점이라는 거는 뾰족한 점을 이야기하는 뾰족한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0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알죠?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그래프 위에 있는 한 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랄랄랄라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랄랄랄라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괜찮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괜찮습니까? 인위적인 게 아니라면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 됐나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점이 이렇게 따로 움직였다면 마지막에 이쪽으로 가고 싶다면 이 점은 분명히 이런 느낌으로 가야 한다. 괜찮습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되돌아가고 싶으면 무조건 이렇게 돌아야 한다. 괜찮습니까? 자동차가 가다가 유턴을 하려고 해요. 마찬가지죠. 괜찮습니까? 기차가 앞으로 가다가 멈추고 뒤로 가려고 해도 가다가 속도를 줄여서 멈춘 다음에 뒤로 간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격하게 갑자기 바꾸는 그런 형태의
모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만든 거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괜찮습니까?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거다. 그래서 0은 뾰족하기 때문에 첨점, 뾰족한 점이 되는 거고 이런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분 불가. 자, 그래서 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면 무조건 평균 변화율에서 순간 변화율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뾰족한 거, 연속 아닌 거 이런 것들은 애초에 미분이 불가능할 것이고 괜찮죠? 이런 것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은 이제 미분 계수에 대한 느낌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미분 계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점 2개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고 기하학적으로는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느낌을 갖는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내가 미분 계수 설명할 때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니네가 이제 유리함수를 지금 배웠잖아요. 유리함수는 지수함수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그래프의 모양을 기하급수적 증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 변화하는 모습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 공부랑 같은 거예요. 자, 공부랑 같은 건데 내가 왜 이런 걸 이야기하냐면 여기 우리는 오늘 공부하고 내일 공부하고 모레 공부하는 거 그리고 어제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의 공부 양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변화하는 모습이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죠? 변화하는 모습이 되게 작아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공부하든 안 하든 별 차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점점 공부 양이 늘어서 내가 어느 순간을 돌파하게 되면 쭉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공부하는 양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공부하는 게 뭐 내일 해도 되겠지 모레 해도 되겠지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당장은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공부했을 때 아니면 내가 오늘 쉴 때 내 친구들이 공부를 한다 그걸 내가 내일 바라보면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까 시간이 짧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시간이 길어지고 나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미분 계수가 같은 겁니다. 짧은 시간을 보면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짧은 시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긴 시간을 두고 보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내가 여기에서 쉰다 하더라도 이 짧은 시간 내에는 차이가 없어 보여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전과 이전을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무언가를 바라는 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이 수학적인 입장으로 볼 때, 이게 미분의 입장으로 볼 때는 짧은 시간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특정한 시간이 많이 들어야 되고 그 시간만큼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지금 힘들다고 해서 공부를 뭐 좀 이렇게 쉰다거나 한다면 지금 당장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겠지만 나중에는 큰 차이가 나는 거라서 거의 복구가 불가능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좀 더 오랫동안 꾸준히 계속 해주길 바래요. 내가 지금 힘든 거는 예전에 놀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변화하는 과정이 좀 덜 했던 거지 다른 애들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힘든 거일 수도 있어. 지금 수학을 예를 들어서 잘하는 애들은 옛날에 나보다 더 많이 노력을 했나 보죠. 그죠? 아니면 애초에 머리가 좋다거나. 근데 우리나라에서 세상에 뭐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공부를 안 해도 뭐 잘한다. 이런 학생은 거의 없어요. 내가 지금
봐온 입장에서는 머리가 좋아서 쉽게 공부를 한다라는 학생은 별로 못 봤어요. 물론 아예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은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내가 지금 잘하는 이유, 내가 지금 못하는 이유는 다 과거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미래의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 짧은 시간만 보지 말고 크게 보면은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내가 리미트 b는 a로 갈 때 b-a에 fb-fa 이렇게 썼을 때 우리는 f'a라고 하자라고 하고 얘를 미분계수라고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보고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 첫 번째, 점 두 개가 있다. 요 식을 보고 일단 첫 번째로 느껴야 되는 게 점 두 개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점이냐면 a, fa라는 점 그리고 b, fb라는 점이 있다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여기가 괜찮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평균 변화율을 만들었다. 두 번째는 평균 변화율을 만들었고 그 모양은 이거다. 세 번째, 움직였다. B가 A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게 지금 머릿속에 그래프가 떠올라야 됩니다. 알겠죠? 제일 기본적인 그래프는 뭐 이런 느낌의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오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움직였다. 그래서 네 번째, 순간 변화율인데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었는데 B라는 점이 A 쪽으로 왔잖아요. 그럼 A에서 순간적으로 변하는 걸 관찰하는 겁니다. 알겠죠? B에서 A로 간다 그러면 A에서 순간적인 변화율, A에서 B로 간다 그러면 B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순간 변화율은 A에서 순간적인 어디에서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그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디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이라고? 어디에서 순간적인 변화율이라고? B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이라고. 이걸 기호로 쓴다면 F 프라임 B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약간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디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이라고? 3에서 순간적인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F'3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된다고. 아시겠죠? 근데 이거 외우면 안 됩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써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는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거든요. 알겠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쉽게 안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는 이제 변화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가까이 붙일 거잖아. 어차피 가까이 붙일 건데 두 개의 점을 멀리 잡을 필요 있나? 라는 겁니다. 어차피 가까이 올 거잖아. 거의 붙일 거잖아. 어차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겁니다. 새로운 기호를 좀 만들어 볼까? 그래서 우리는 뭘 이야기하냐면 델타 X 또는 H 이런 기호를 씁니다. 이 기호는 뭐냐면 겁나 작은 양수라는 의미예요. 알겠죠? 겁나 작은 양수. 그러니까 괜찮죠? 겁나 작은 수. 겁나 작은 양수. 보통 이런 느낌으로 쓰는데 그래서 이 점을 B라고 안 하고 A 플러스 델타 X라고 쓰거나 직각삼각형 쓰면 돼요. 아니면 A 플러스 H 이런 기호를 쓰게 됩니다.
그럼 이 상황은 뭐 하는 거냐면 이 점을 아까 전에 B라는 점을 아주 가까이 붙인 상태의 확장판이라는 의미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거냐면 똑같습니다. 평균 변화율. 자, 평균 변화율을 만들 거예요. 위에 거로 평균 변화율을 만들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만들면 평균 변화율,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됐죠? 그 다음에 리미트, 이제 리미트를 보내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는 B가 A로 왔잖아요. B를 A로 보낸다라고 직관적으로 써주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거냐면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델타 X가 0이 되면 저절로 얘와 얘의 차이가 줄어들어서 이 점은 1로 가게 돼요. 괜찮습니까? 델타 X가 1이면 이 사이 간격이 1이겠죠. 괜찮습니까? 델타 X가 0.1이면 이 두 점 사이의 간격이 0.1일 거고. 이해됩니까? 델타 X의 값이 0.01이면 이 두 점 사이의 간격이 0.01일 거기 때문에 델타 X가 0으로 가게 되면 두 점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져서 거의 같은 점처럼 될 거다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 말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거를 F'A,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분모가 델타 X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FA 이거를 F'A라고 할 건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모가 아니라 분자예요. 분자에서 니네가 무엇을 느낄 수 있어야 되냐면 이거와 이걸 보고 분모를 예상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F의 3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X에 3 대입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F의 A 플러스 델타 X라고 이야기하면 X 자리에 A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했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모를 보지 않고 이것만 보더라도 요거 한 개만 가지고도 A 플러스 델타 X 콤마 F의 A 플러스 델타 X라고 쓸 수가 있고요. 괜찮습니까? X 값으로 이걸 가지고 있어야 그걸 여기다 대입하지. 됐나요? 그 다음에 X 값으로 A를 가지고 있구나. A, FA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식을 보통 쓸 때 Y는 뭐 2X 플러스 1 이렇게 이야기할 때 1,5를 지나가 하면 보통 3 이렇게 쓰는데 이 1,3을 1,2 곱하기 1 플러스 1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 있죠. 굳이 전개해서 뭐 쓰자고 하냐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 1,F의 1이라고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기호로 굳이 계산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X에 1을 대입했을 때 이 Y가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얘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이 델타 X 자리에 H가 들어가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보도록 하죠. 자, 리미트 이번에는 h가 0으로 갈 때 이 h에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됐죠? 요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x라고 쓰지 말고 1 정도라고 이야기할까? 1. 자,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평균 변화율에서 순간 변화율로 변화하는 걸 이야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점 두 개를 찾는 방법은 얘와 얘를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점을 찾아야 되냐면 1 플러스 h, f의 1 플러스 h라는 점하고 1, f의 1이라는 점을 무조건 찾아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괜찮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평균 변화율 1 플러스 h에서 1을 빼고 f의 1 플러스 h에서 f의 1을 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 다음에 이 모양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h를 0으로 보내는 거예요. 괜찮죠? h를 0으로 보내면 두 점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서 같은 점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거 세 개가 모여서 우리는 f'1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세 가지의 모양이 모여야 됩니다. 얘. 괜찮죠? 세 개가 모여서 얘로 변신하는 거예요. 여기가 괜찮죠? 그래서 나는 변신하는 모양, 변신하는 어떤 상태, 변신하는 방법. 됐죠? 변신을 하는 방법을 내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다시 얘를 보는 거예요. 얘를 보니까 리미트 똑같이 있고 얘도 똑같이 있는데 분모가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 앞으로 빼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미트 밖으로 상수가 빠질 수 있다고 배웠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 세 개가 모여서 얘로 변신을 한다. 됐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f'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을 이렇게 바꿀 줄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괜찮나요? 상황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이것만 할 거예요. 자, 한 번 더 만들어 보죠. 자, 우리는 두 개의 점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이렇게 두 개의 점을 만들어 넣어. 자,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거든요. 니네가 이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서 계속 한 방에 정리를 하려고 해요. 앞으로 이거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무조건 요 코스를 그대로 밟으세요. 알겠죠?
A는 B, A는 B 이런 느낌으로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모 분자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분모는 2H고 분자는 요 모양. 그래서 이거 세 개가 모여서 얘로 변신을 합니다. 여기가 괜찮죠? 우리는 이 세 개의 모양을 모아야 돼요. 이거를 모으자. 그럼 다시 문제로 보면 요거 분자와 앞에 리미트는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분모가 다르게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하는 거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서 3h에 f의 2 플러스 2h 마이너스 f의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을 앞으로 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도 아직 부족하죠. 나는 분모가 2h여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분모 분자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분모에 있는 2를 일로 보내줍니다. 괜찮잖아요. 나가는 것도 괜찮으면 들어오는 것도 괜찮아야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바뀌고 우리는 이거 세 개를 모았기 때문에 F'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분의 2의 F'2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 과정이 엄청나게 자연스러워요. 알겠죠? 외우면은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훨씬 더 어렵게 될 거거든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요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에 f에 1 플러스 2h 마이너스 f에 1 마이너스 h 3h라고 아니 요거 이렇게 쓰자. 1 플러스 2h 1 마이너스 h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1 플러스 2h, f의 1 플러스 2h라는 점 1 마이너스 h, f의 1 마이너스 h라는 점 두 개의 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프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어딘가에 1이 있는 거예요. 1 마이너스 h는 1보다 조금 작은 거겠죠? 근데 이제 가까운 겁니다. 엄청나게 확대를 많이 한 상태예요. 1 마이너스 h라는 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2h도 마찬가지로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기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로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 이게 되는 거죠.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래서 두 점을 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만든 게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상태예요. 평균 변화율은. 근데 이제 앞에 리미트가 붙었죠? h가 0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빼는 값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커져야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더해지는 값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h가 0으로 가게 되면 이 값이 점점 이렇게 다가오게 되고 이 값이 점점 다가오게 되고 이런 느낌이 된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런데 h가 거의 0으로 가면 이 점이 거의 여기 가까이 붙을 것이고 이 점도 거의 여기 가까이 붙을 거니까 우리는 A에서 순간적으로 변하는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도 미분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계수라는 건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한 개의 점이 오는 상황만 되는 게 아니다. 괜찮습니까? 두 개가 동시에 올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죠? 이렇게 만들어도 우리는
f 프라임 1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됐다면 이제 지금부터 좀 문제를 낼 테니까 니네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의 f의 1 플러스 2h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h 쭉 해보세요. 자, 요 4개 문장 해봅시다.
자, 해볼까요? 여기. 자, 계속 강조하지만 무조건 평균 변화율부터 순간 변화율로 갑니다. 무조건이에요. 자, 점은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은 니네가 알아서 바로바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꼭 이렇게 해놓고 모양을 만드세요. 분자 모양을 보니까 분모의 모양은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같은 방향으로 빼야 되는 거지.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하면 순간 변화율.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F'1이라고 할 거다. 분모는 뭐가 필요하냐면 3H가 필요한 겁니다. 얘가 괜찮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니네가 이걸 풀으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은 거지. 알겠죠? 얘는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은 거지 이 문제에다가 이거를 막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 모양을 요렇게 바꿔야지지 요거를 이렇게 바꿔야지는 아닙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여기 분모가 3H라는 건 이제 이해가 됐고 이제 이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 여기는 분모가 2H잖아요. 그래서 2를 밖으로 빼고 분모 분자에다가 3을 곱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괜찮습니까? 2를 빼고 분모 분자에 3을 넣어서 분모에 있는 3을 일로 넣어줍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거 3개가 모였고 여기 이 모양을 만들 수 있다. 모였으니까 얘로 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분의 3 F'1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내가 이걸 가지고 쟤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식을 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 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얘를 바꾸는 것이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이렇게 안 풀면은 당연히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나오겠죠? 더 복잡하게 나와도 니네가 풀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 자, 여기는 이제 니네가 점 두 개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2 플러스 H랑 2 마이너스 H를 가지고 점을 만들었나 보다. 분모를 만들 때는 2 플러스 H에서 2 마이너스 H를 빼야 되나 보다. 까지가 괜찮다면 이렇게 쓰면 안 되지. 2H분의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2 마이너스 H 이 세 개를 모아서 F'이라고 해야지 라고 먼저 써두고 알겠죠? 이 세 개가 모여야 F'E가 될 거야 라고 써두고 얘는 뒤로 빼놓는 겁니다. 알겠죠? 뒤로 빼놓고 멀리 치워두고 이제 이걸 바꾸는 거죠. 자, 보자. 이거 세 개를 모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분모가 다르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3을 앞으로 빼고 분모 분자에 2를 곱한 다음에 분모에 있는 1을 안으로 넣어준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제 이거 세 개를 모아서 이거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괜찮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여기. 자, 우리는 이제 이걸 보고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x 값으로 h랑 4h를 썼나 보다. 괜찮죠? 그래서 분모 h에서 4h를 빼는 거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3h 분자 요거
이게 평균 변화율. 됐죠? 평균 변화율. 이게 순간 변화율. 이거 세 개를 모으면은 h가 0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니네가 알아야 될 게 이게 x 값들이잖아. x 값, x 값. 괜찮죠? 이것도 x 값, x 값. h가 0으로 가면 x 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h가 0으로 가면 이 x 값은 1로 가고 이 x 값도 1로 가는구나. 둘 다 1로 가서 순간 변화율을 하려고 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괜찮나요? 두 개의 점이 1로 가서 순간적인 변화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1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두 점도 처음에는 2가 아니었는데 h가 0으로 가니까 2 플러스 h도 0으로 갈 것이고 2 마이너스 h도 0으로 갈 거니까 이 두 점이 2 근처에서 순간 변화율을 만들려고 하나 보다. 이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를 보는 겁니다. 어디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 여기서도 우리는 h가 0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x 값이 h가 0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0으로 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세 개가 모이면 f'0이 되겠구나. 라고 일단 가이드라인 잡아놓고 이건 나중에 해야 되죠. 자, 이제 여기서 모양을 보는 거지. 똑같은데. 분자랑 리미트는 똑같은데 분모가 안 똑같네? 이러면서.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3을 써주고 분모 있는 마이너스 3은 안으로 넣어줘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세 개를 모아서 얘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을 정리한다. 마지막 문제 다시. 자, 마지막 문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x값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h, 마이너스 2 플러스 3h 다른 위치에 있는 두 점을 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만들었다. 그런데 h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0으로 가니까 x값은 마이너스 2로 가고 이 x값도 마이너스 2로 간다. 둘 다 마이너스 2로 다가와서 순간 변화율을 만들어낸다. 괜찮습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순간적인 변화. 그래서 순간 변화율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2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만들고 싶나 보다 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x값으로 먼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h 요거랑 요거 두 점으로 평균 변화율을 만들어야지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는 거니까 분모 요렇게 분자 요렇게 써주면 평균 변화율. 그런 다음 이렇게 하면 순간 변화율. 그래서 이거 세 개가 모이면 f'-2라고 쓸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리미트랑 분자 똑같이 있죠? 근데 분모가 다르네. 그래서 나는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4 쓴 다음에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 4를 안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식은 마이너스 4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4h f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h 마이너스 2 플러스 3h 이게 f 프라임 마이너스 2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4가 붙어서 요거 세 개 합쳐서 요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h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양수값 뭐 델타 x랑 같은 의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뭐 양수가 굳이 아니어도 되고요. 그냥 아주 작은 숫자, 상수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일반적으로 뭐 특별히 말이 없으면 양수라고 느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작은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 아까 전에 큰 상태에서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죠.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데 x-3의 f에 x-f의 3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느낌이 3,f3 x,fx 평균 변화율 그런 다음에 x가 3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와줘가지고 3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렇게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구별할 수 있어요. 요거랑 요거 요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먼저 위에 거.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어디를 먼저 보라고 했냐면 분자를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분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분자의 얘와 얘를 보니까 분명히 점으로 따지면 이 점과 이 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리미트 x를 3으로 보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를 모아서 이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모가 다르게 생겼네. 그지? 그래서 우리는 분모를 인수분해합니다. 여기가 괜찮죠? 이거는 이제 가이드라인 잡아놓은 거니까 이걸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풀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분모를 떨어뜨리려고 해요. 괜찮습니까 이거? 상황 이해되나요? 곱하기는 따로 떨어뜨려도 상관없잖아. 그런 다음에 분자를 이대로 쓰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리미트가 곱하기를 쓸 때 이렇게 분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요거?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1 곱하기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전개해서 계산하지 않고 x가 2로 가면 이 값은 3으로 가겠네? x가 2로 가면 이 값도 3으로 가겠네 라고 우리는 따로 극한을 보내서 계산하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9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따로따로 리미트를 보낼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해왔잖아.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도 따로따로 극한을 보낸다 이겁니다. 그럼 리미트가 얘네들과 반응을 해서 이 세 개가 모였기 때문에 이거로 변신을 하는 거고 리미트가 얘한테 영향을 주면 6분의 1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게 6분의 1의 f'3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될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살짝 다른 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자, x값으로 무엇을 선택했는지는 분자를 보고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x값으로는 x의 제곱이라는 x값을 선택을 한 거고 됐죠? 그 다음에 9라는 값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만들어라 그러면 분모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해될까요? 이게 평균 변화율을 만드는 식입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리미트 x를 3으로 보내는 거죠. 자, x가 3으로 갑니다. x제곱이라는
모르는 문자가 하나 있었는데 x가 3으로 가면 얘는 얼마로 가요? 9로 가잖아요. 그죠? 얘는 9에서 기다리고 있고. 괜찮습니까? 모르는 위치에 있는 한 점이 9로 다가왔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F'9가 돼야 됩니다. 9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거 이해될까요? 여기가 3이라고 해서 무조건 3에서의 변화율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어디에서의 변화율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x를 기준으로 식을 만들고 있잖아요. x가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얘는 움직임을 설명하는 거잖아. 그지? x가 3으로 가면 실제로 3으로 간 게 아니라 9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9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를 모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 세 개를 모아야 되는데 얘랑 얘는 똑같은데 얘가 다르죠.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분모 분자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얘가 얘랑 곱해지게 되면 이게 되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요거 세 개가 모여서 얘로 변신을 하는 거고, 됐죠? 그 다음 리미트가 얘한테 영향을 줄 테니까 얘는 6으로 갈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계산 결과는 6F'9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중요한 건 무조건 평균 변화율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알겠죠? 평균 변화율에서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꼬입니다. 100% 꼬여요. 알겠죠? 천천히 지금은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 자, 해보세요. 세제곱.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된다. 물론 더 어려운 문제는 또 푸는 방법이 따로 있어서 그걸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
자, 분자를 보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분리가 가능해야 돼요. 분모의 모양을 바꾸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분자를 보고 요거를 보고 우리는 이 점 두 개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만들어서 요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요거를 f'1이라고 써야지 라고 예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개 모았으니까 f'1이 되고 x가 1로 가면 2분의 1이 될 테니까 2분의 1에 f'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분모에 이렇게 있으면 분모 분자에 얘를 곱해야 되겠다. 이게 가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얘를 곱해야 이 분모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거든요. 괜찮나요? 그러면 요거를 보고 만든 평균 변화율에서 얘가 포함되니까 순간 변화율이 되니까 f'1이 되는데 얘한테 영향을 주니까 3f'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됐나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기 요거를 보고 우리는 머릿속으로 x, fx 그 다음에 2, f의 2가 머릿속에 들어있고 평균 변화율 이런 식으로 써주고 리미트 x가 2로 간다. 합쳐지면은 f'2가 된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 분모에서 모양을 정리해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모에 있는 애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가 있고 요거 세 개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으니까 요만큼을 얘로 변신 리미트가 얘한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4분의 1에 f'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거. 다음 여기 얘를 보고 우리는 점을 x의 제곱 fx의 제곱 f의 4, f의 4 그래서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만들어 주려면은 요거 분에 요게 있어야지 평균 변화율이다 라는 걸 먼저 알고 있는 상태에서 x를 2로 보내면 이 x 값이 실제로는 4로 가죠. x가 2로 가면 x의 제곱은 4로 가니까 4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f'4라고 써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만들어 줄 건데 분모에서 모양이 좀 모자라죠. 그래서 우리는 분모 분자에 x 플러스 2를 추가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세 개를 합쳐서 얘로 바꿔 쓸 수 있고 리미트가 얘한테 영향을 줄 테니까 4 f'4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 다음 여기 자 분자를 보고 요 선택한 걸 보면은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만들 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분의 f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f의 8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만들 수 있고 리미트 x를 2로 보내면
이걸 F'8이라고 할 거다 라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분모의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이렇게 둘로 분해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다가 요거를 곱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얘랑 얘 합쳐서 이 모양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노란 부분이 F'8이 되고 리미트가 얘랑 얘한테도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4분의 2로 보내면 4, 4, 4, 12 이렇게 돼서 3F'8이 될 거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같은 패턴이니까 x가 1로 갈 때 필요한 게 요거 분해를 시키면은 이렇게 일단 분모가 분해가 되고 분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보니까 분모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분모 분자에다가 요거를 곱해야 한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요거 합치면은 F'1이 되겠구나 하고 x가 여기에 영향을 주면 3분의 2의 F'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기본 문제들은 다 해결이 돼요. 자, 해봅시다. 기호를 설명 안 했나? 자, 미분된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리미트 x가 h가 0으로 갈 때 h가 0으로 갈 때 a 플러스 h의 f의 a 뭐 이런 느낌으로 쓰면 F'A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 때 이게 제일 무난하고 쉬운 모양이기 때문에 약간 대표적인 형태로 쓰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요거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F'A라고 이야기하면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F'X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X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라고 받으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F'X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놓습니다. 뭐야? 자, 얘도 같은 표현이에요. dx가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 델타 x랑 같은 개념입니다. x의 변화율이라는 뜻이에요. dx. 괜찮습니까? dx라는 건 x의 변화율, dy라는 건 y의 변화율. 근데 이게 아주 작다라는 거죠. 순간적인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이거를 우리는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뭐 도함수 이런 느낌으로 쓸 건데 이거와 똑같은 개념으로는 이런 식으로 y를 뒤로 빼기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y 대신에 fx를 쓰기도 합니다. 괜찮나요? y는 f에서부터 함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호를 뭐 미국식으로는 나눗셈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이걸 보고 읽을 때는 dy dx 이렇게 읽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분을 읽을 때 dy dx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도 배운단 말이에요. 분수의 형태로. 그래서 dx분의 dy라고 읽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같은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마 dy dx라고 다들 이야기하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근데 dx분의 dy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괜찮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 여기에서는 이제 델타 x, 델타 y라고 되어 있잖아요. 같은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거의 뭐 설명이 됐고, 자, 필수 예제 1번 별표. 어려워서 별표는 아닌데 이게 좀 말이 중요해요. 말귀를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자, x가 1에서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당연히 점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두 개의 점의 x값은 1하고 4여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런 멘트가 나오면 x가 1일 때 y가 0이니까 1,0, x가 4일 때 y가 63이니까 이렇게 두 점을 선택한다. 괜찮죠? 두 점으로 평균 변화율을 만든다. 평균 변화율은 이걸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평균 변화율 미리 정해주고. 괜찮습니까? 평균 변화율을 미리 정해주고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A에서의 미분계수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A에서의 미분계수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쉬운 느낌으로 식을 써 나가시면 됩니다. 일부러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F'A라고 보통 쓰는데 이걸 쓰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죠. 요식. 아까 전에 우리가 미분계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배웠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쓴 거냐면 이 점과 이 점 두 개를 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만들고 순간 변화율을 하면은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만들 수 있다. 이거거든. 아시겠죠? 그런데 요거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아시겠죠? 아까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쉬운 모양을 그냥 하나 가지고 온 것 뿐이다. 까지. 괜찮죠? 이까지 쓰고 나면 이제 이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F의 A 플러스 H라는 건 X 자리에 A 플러스 H를 대입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괜찮죠? 그래서 시키는 뜻이죠. 대입. 자, A 플러스 H의 세제곱 마이너스 1 A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요? X자리에 A 플러스 H와 X자리에 A를 대입하였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식을 전개하면 A의 세제곱 플러스 3 A의 제곱 H 3A H제곱 H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 분모분자를 H로 나눈다. 그러면 이제 1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H가 0으로 간대. 괜찮습니까? 그래서 3A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순간 변화예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21은 3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제곱은 7이니까 A는 루트 7이 되는 겁니다. A의 범위는 1부터 4 사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요거 있잖아요. 겁나 귀찮거든?
근데 지금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지금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뒤로 가면은 이 식을 간단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거든. 알겠지? 이렇게 어렵게 풀지 않고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미분계수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돼요. 공식을 이용해서. 오케이? 원리는 이제 알아야 되겠지만 이제 원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식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될 거고,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요거를 꼭 하셔야 돼요. 귀찮더라도 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원리를 가지고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는 델타 X를 가지고 했네. 나는 H를 가지고 했으니까 뭐 별 차이는 없죠. 자, 다음 페이지. 자, 필수 예제 2번 봅시다. 이제는 우리가 이걸 다 했습니다. 자, 볼게요. 요거 분자를 보고, 나는 분자를 보고 x 값으로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확인했다. 요거와 요거 점 두 개를 가지고 만듭니다. 됐죠? 평균 변화율 분모는 h 세제곱에 요렇게 평균 변화율, 그 다음 순간 변화율, 이렇게 하면 x 값들은 a에서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이거 세 개를 모으면 된다. 여기에서는 얘와 얘는 있는데 분모가 없어서 분모 분자에 h제곱을 곱해준다. 그러면 리미트와 분모 분자가 만나서 얘가 되고 h가 0으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가네. 0 곱하기 f 프라임 a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다음 여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3h와 a 마이너스 2h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모에 5h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x 값으로 얘와 얘가 선택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면 분모에는 원래 이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평균 변화율. 아시겠나요?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러면 h가 0으로 가니까 이 x 값은 a로 가게 되고 이 x 값도 a로 가게 되니까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돼서 f 프라임 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분모는 5h가 있으면 돼. 여기에는 5h가 없네. 분모 분자에다가 5 곱해야지 5는 여기에 붙어서 모여서 f 프라임 a가 되고 여기 앞에 5가 이렇게 붙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풀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는 따로따로 분리를 했을까? 그죠? 분리를 할 필요가 없는데 분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분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어려운 문제 나타나면 그때 설명을 더 하는 걸로 할게요. 자, 대부분의 니네가 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분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분자를 보니까 분모에 a 플러스 2h에서 a를 빼는 모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계속 강조하지만 내가 이렇게 써주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니네가 다 압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계속 쓰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다 보면은 진짜로 저절로 빨리 돼요. 이게 니네가 연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점을 쓸 필요가 없잖아. 그죠? 어차피 알 테니까.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점은 A에서 모이니까 이게 될 거다. 그래서 분모가 이게 필요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이를 이렇게 곱해준다면 2F 프라임 A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다음 필수 예제 3번도 우리 이제 다 했죠. 자, 필수 예제 3번에 3번 별표. 내가 필수 예제 3번에 3번 말고는 다 설명했거든요. 3번에 3번만 어려우니까 요거만 합시다. 1번, 2번, 4번은 다 했습니다. 4번은 그냥 역수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이라 난 3번만 하겠습니다. 아니다, 4번도 해줄게. 자, 3번 문제 보죠. 자, 3번 문제에서도 일단 우리가 모양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모양을 만들 것인가? x가 1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느낌상 f'1을 만들고 싶나 보다. 요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괜찮죠? 그래서 여기 모양을 보니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f의 1이라는 애가 있다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를 써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1에서의 미분계수, 뭐 2에서의 미분계수, 3에서의 미분계수, 어디에서의 미분계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건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걸 이용하면 되겠다라는 감이 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뭐 이거는 이거야 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난 이거를 추가할 거다 하면 얘네 둘이 묶을 거고 얘네 둘이 묶을 겁니다. 자, 먼저 x의 제곱에 f의 1 마이너스 f의 1 쭉 써줄게. 괄호.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 마이너스로 묶일 거예요. 그러면 f의 x의 제곱 마이너스 f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순서가 괜찮습니까? 우리는 따로따로 쓸 수 있다고 배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fx로 묶을 수 있겠네. 묶어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다음 마이너스 리미트 당연히 분배되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요? 여기에 가능해야 됩니다. 요게 잘 안 돼. 해보면 아시겠지만 잘 안 풀립니다. 하지만 요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얘가 약분되잖아요. 여기는 x 플러스 1이 남고 x가 1로 간다 했으니까 2f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여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네 분모 분자에 x 플러스 1을 곱해줘야 해요. 괜찮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x 값으로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x 값으로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괜찮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확인해주고 극한을 보내면 x 값이 1에서 모이겠구나 까지. 그래서 이거 세 개가 모이면 f'1이 되겠구나 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면 이거가 요거랑 만나 f'1이 되고 얘한테 리미트가 영향을 줄 테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요게 가능하셔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풀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추가하는 모양이 꼭 F의 1, 마이너스 F의 1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추가를 해도 돼요. X의 제곱에 Fx 마이너스 X의 제곱에 Fx 이걸 추가하셔도 됩니다. 이걸 추가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많이 어려워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추가하지 말고 이런 상수값을 추가해서 무양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자. 까지. 괜찮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4번 문제도 자, 여기 분자를 보니까 모양 좋지 않나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모 분자에 똑같이 x-1을 추가해 줍니다. 괜찮을까요? 그런데 리미트가 얘랑 만나면은 f'1이 되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는 얘랑 약분하겠죠?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x가 1로 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끝. 자, 다음. 자, 필수 예제 4번 별표 개중요. 외워도 됩니다. 외워도 돼요. 진짜로 외우세요. 외우라는 의미입니다. 어려워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고 그 방법을 쓰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아이디어를 기억하고 있어도 괜찮겠지. 자, 이거를 적분에서도 씁니다. 그러니까 적분에서도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외워두는 게 좋아요. 여기 보세요. F'2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F'2를 직접 구해도 돼요. 아시겠죠? F'2를 직접 구해도 되는데 F'X라는 식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걸 만드는 방법 똑같습니다. 이해되죠? X라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식이 어려워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모양은 정해져 있단 말이죠. 이해되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요거랑 요거를 보면 Y 자리에 H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저 식에 의해서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똑같다며. 괜찮아요? 이렇게 모양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 똑같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모양을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 있다, 뜯을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괜찮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얘가 없어지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기 문제 보세요. 모든 실수 xy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x와 y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뭘 할 거냐면 x와 y에다가 0을 대입할 거예요. 갑자기 0을 대입하는 이유. 이거 이해하면 없어지겠지? f의 0은 0. 됐죠? 자,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이유가 없다. 일단 x랑 y에 0을 대입한다. 자, 이제 그럼 그 이유를 찾아내야지. 여기를 봅시다.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 이렇게. 자, h에서 0을 빼는 거 그냥 h 맞잖아요. 그죠? 써도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f0 0이라며. 그죠? 그럼 마이너스 f0을 써도 괜찮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지만 미분계수를 만들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점 두 개가 필요하거든. 이해됩니까? 아까 전에 이게 없는 상황이라면 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계수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내가 하나를 추가해 줌으로써 미분계수가 완성이 된다 이거죠. 이거를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100%로 x랑 y에 동시에 0을 대입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100%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게 되면 이거는 f 프라임 0을 계산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이게 f 프라임 0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죠? f 프라임 0은 4라고. 그래서 f 프라임 x는 4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보세요. fx가 예를 들어서 1입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자, f의 1은 얼마예요? 혜원아? 1이죠. f의 2는 얼마예요? 혜원아? 이게 상수함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수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1. 괜찮죠? x가 1이어도 1, 2여도 1, 3이어도 1. 괜찮죠? 그래서 f'2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똑같이 4인 거죠. x에다 1을 대입하든 2를 대입하든 3을 대입하든 그냥 다 4다 이거.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그래서 f'2는 4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마지막 이거 외워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외우냐면 일단 첫 번째 이걸 외워요. 요거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이 식을 써야 돼요. 시작할 때. 이 문제에서는 이걸 쓰라는 멘트가 없잖아. 그죠? 이 문제에는 이걸 쓰라는 멘트가 없는데 내가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걸 무조건 써야 돼. 알겠죠?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걸 써야 한다. 다음 두 번째로 요거 x랑 y에다가 0을 대입한다. 아시겠죠?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대입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고. 됐죠?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여기 자, 필수예제 5번도 별표. 이것도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운데 그냥 이해하시라고. 자, f 프라임 a a의 a에서 접선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기하학적으로는 의미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b라고 이야기하면 b에서의 접선 b-a에 fb-fa 두 점으로 만든 기울기 평균 변화율.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걸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될 거고 2번은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될 거고 3번은 두 점으로 만든 평균 변화율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지금 문제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기울기예요. 기울기. 괜찮습니까? 기울기는 식의 반대 방향으로 꺾일수록 큰 거죠. 그래서 여기 셋 중에 제일 큰 거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 두 번째는 A와 B 두 점으로 만든 두 점 사이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제일 작은 게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요게 느껴져야 됩니다. 요 정도만 이해할 수 있으면 여기는 괜찮아요. 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67쪽까지 괜찮습니까? 67쪽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내가 연속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까 전에 설명했잖아요. 어떨 때만 미분이 된다 이런 거 그거에 관한 이야기인데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수고 많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